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6세 주부예요. 저에겐 5살 아들과 2살 딸이 있는데요. 남매를 키우며 다짐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고요. 저희 시댁엔 남편 외에 딸이 하나 있어요. 시어머니는 상견례 때 저를 당신 딸처럼 예뻐해주겠다고 하셨죠. 전 친정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 정을 못 받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님의 그 말씀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죠. 저희 아빠도 이런 집이라면 마음 놓고 딸을 시집 보낼 수 있겠다시며 사위를 아들처럼 생각하겠다고 하셨고요. 그때까지는 저는 남편도 남편이지만 시어머님을 잘 만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의 이런 생각은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완전 바뀌게 되었죠. 딸처럼 대해주신다더니 걸핏하면 저를 불러 집안일을 시키시더라고요. 당시만 해도 직장에 다니고 있던 저는 주 5일 내내 퇴근 후 시댁에 불려가곤 했어요. 이유는 많았지만 늘 같은 맥락이었죠. 김치를 차려놨는데 하필 허리를 삐끗했지 뭐니? 시집 왔으니 우리 집 음식 좀 배워야 하지 않겠니? 퇴근하고 헐레벌떡 달려가 보면 허리 아프시다는 분이 그렇게 쌩쌩할 수가 없어요. 그뿐인가요? 시댁 음식을 가르쳐 주신 데서 가보면 주방일을 저한테 떠넘기기 일쑤였죠. 그냥 일 부려먹으려는 핑계였던 거예요. 그래도 며느리 입장에서 별 수 있나요? 하라면 하는 수밖에요. 뒤늦게서야 저의 이런 순종적인 태도가 제 발목을 잡았다는 걸 알게 됐네요. 한 달 정도 그렇게 시댁에 불려다니며 살다 보니 저도 사람인지라 이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우린 아직 신혼인데 어머님이 너무 자주 부르신다고 했더니 엄마가 너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 거야.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엄마가 온종일 너 생각만 하면서 뭘 더 가르쳐주면 좋을까 고민하신다더라고. 글쎄, 이런 속없는 소리를 하지 뭐예요. 남편은 좋은 쪽으로 얘기한 거겠지만 제 귀엔 쟤를 어떻게 더 부려먹을까 하는 말로 들렸죠. 딸처럼 예뻐해 주신다더니 품삯 없는 종년으로 부릴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시누이는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살거든요. 그런데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어머님이 시누이 설거지며 방 청소까지 해주실 정도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가 결혼할 상대라며 집에 남자를 데려왔지 뭐예요. 당연히 그날도 어머님은 절 호출하셨고 저는 퇴근하기가 무섭게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는데 뭘 하면 좋을까? 씨암탉이라도 잡아야 하나? 시어머니는 평소답지 않게 부산을 떨며 우왕좌왕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누가 사위한다고 씨암탉을 잡아요. 그냥 평소 하시던 대로 편하게 하세요. 제 딴엔 걱정 마시란 얘기였는데 글쎄. 아니, 넌 어쩜 말을 그렇게 하니? 네가 나서서 챙겨도 모자랄 판에? 저는 이게 혼날 일인가 싶었지만 일단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기가 막혔죠. 얘, 생선 좀 예쁘게 발라서 박서방 앞접시에 놔줘라.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니, 제 신랑도 아닌데 제가 생선을 왜 발라줘요? 그건 아가씨도 싫어할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정색을 하시더군요. 귀한 손님이니 잘 좀 대접하자는데 뭔 말이 그렇게 많니? 전 황당하긴 했지만 큰 소리 나는 게 싫어서 생선을 발라 예비사위 앞접시에 놓아주었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시아버지와 남편이 황당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예비사위 역시 난감해하며 자기가 하겠다고 저를 말렸죠. 그때 마침 어머님이 자리로 오셨어요. 아유, 그냥 얘 보고 발라달라고 해요. 우리 집에 온 귀한 손님인데 그 정도 대접은 받아야지. 그러니 사양 말고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들어요. 그렇게 어색하고 불편한 저녁 식사가 시작됐고 식사 중에도 어머님은 내내 예비사위 젓가락이 어느 음식에 자주 가는지를 살피시곤 그 반찬을 예비사위 쪽으로 수시로 바꿔주셨어요. 보는 사람이나 대접을 받는 사람이나 모두 불편하게 짝이 없는 자리였지만 시어머니만큼은 아니었죠. 꿀이 떨어지는 눈빛으로 예비사위를 챙기시며 신이 나셨으니까요. 그렇게 예비사위는 극진한 대접을 받고 돌아갔고
저는 산처럼 쌓인 설거지를 해치우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었죠. 그때 거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람이 아주 인물도 좋고 성격도 좋고 엄마는 너무 마음에 든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콧방귀를 뀌었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건 그 사람 됨됨이가 아니라는 걸 전 알고 있었거든요. 조금 전 인사 온 예비사위는 업계에서 잘 나가는 회계사였거든요. 인사 올 때도 꽃다발과 명품 스카프를 선물로 들고 왔어요. 솔직히 어머님은 예비사위에 재력이 좋으셨던 거예요. 집에 돌아온 저는 남편한테 오늘 식사 자리에서 보고 느낀 걸 얘기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정색을 하더군요. 뭘 또 그렇게까지 꼬아서 생각하냐? 예비사위가 마음에 들어 그런 거지. 미영이 시집 못 가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괜찮은 사람을 데리고 오니까 그게 기뻐서 그러시는 거 아니겠냐고.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더니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아무리 사윗감이 생겨서 좋아도 그렇지 그런다고 며느리한테 예비사위 생선까지 발라주게 해요. 그렇게 좋으면 어머님이 직접 하시든가 아니면 시누이를 시켰어야죠. 저는 이렇게 살 수 없다 생각했어요. 남편이 협조하지 않으니 스스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죠. 그래서 최대한 퇴근을 미루고 잔업을 늘려서 어머님의 부름을 피하기로 했어요. 솔직히 몸은 피곤해도 스트레스는 훨씬 적어서 나름 잘했다 싶었죠. 그런데 너 요즘 퇴근이 너무 늦는 거 아니니? 돈 버는 것도 중요하다지만 여자가 너무 밖으로 돌면 못 쓴다. 곧 있으면 내 시누이 결혼하는데 준비도 해야 하지 않겠니? 아니, 내가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뭘 준비를 하라는 건지 생각할수록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시댁에 가보니 웬 노트를 제게 건네시며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뭐긴, 내가 대충 정리한 혼수 목록이다. 나는 늙어서 뭐가 좋은지 모르지 않니? 넌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으니 잘 알 거 아니냐. 그러니 한번 봐라. 혼수엔 냉장고, TV, 소파, 침대 등 혼수 목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설마 이 많은 걸 다 하시는 건 아니죠? 딱 봐도 견적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싸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전 설마 하는 마음으로 비용 문제에 대해 여쭈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얘는 그 돈을 왜 내가 내니? 그 중에 네가 할 수 있는 건 네가 하고 미영이가 할 수 있는 건 미영이 보고 하래서 서로 나눠서 해야지. 전 기가 막혀서 본심이 나와버렸어요. 네? 제가 그걸 왜 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황당하다는 듯 저를 쳐다보셨어요. 넌 올케라는 애가 시누이 시집 가는데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니? 오히려 저를 쏘아 붙이시더라고요.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희 결혼하느라 가진 건 은행 대출금이랑 카드빚밖에 없어요. 성의 표시 정도야 하겠지만 솔직히 저희 형편에 이런 목록들은 무리예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인상을 팍 쓰시더니 제 손에 들려있던 노트를 신경질적으로 뺏어가셨어요. 그런데도 저는 딱히 뭐라 할 말이 없었죠. 그 일이 있고부터 시어머니는 저에게 서운해서인지 연락을 뚝 끊으셨고 저는 조금은 신경 쓰였지만 일부러 야근하지 않아도 호출당할 일이 없으니 솔직히 편하다 생각했어요. 이렇게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정도로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급여통장 지출 내역을 확인하다 눈에 띄게 많이 나온 카드값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자기야, 이번 달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그러자 남편이 눈치를 보며 말하더군요. 아, 그게 내가 미영이 결혼 선물로 냉장고랑 TV 사줬어. 아, 정말. 아니, 왜 그걸 자기 멋대로 정해요? 적어도 저하고 상의 정도는 했어야죠.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말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런 제 모습에 남편은 서둘러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무이자 24개월을 긁었어. 하나뿐인 여동생인데 오빠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내가 알아서 할부금 낼 테니까 자긴 걱정 안 해도 돼. 아니,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가계부에 구멍이 나게 생겼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럴 때 보면 남편도 시어머니랑 하나도 다를 게 없다니까요.
저는 시어머니께 더 화가 났어요. 저희 상황 다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저 모르게 뒤에서 이럴 수 있냐고요. 그렇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돈 문제로 따지기도 그렇고 시누이 혼수 카드값을 무려 2년이나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도 짜증이 났어요. 얼마 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더군요. 자신이 원하는 걸 얻어서 그런지 한층 밝은 목소리였죠. 예, 요즘 내가 신경을 통 못 써줘서 미안하구나. 그래서 오늘은 너 좋아하는 닭볶음탕 하려는데 몇 시에 퇴근하니? 저는 괜찮다고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계속 꿍에 있을 수도 없어서 퇴근하고 바로 가겠다고 했어요. 시누이 선물 사건도 있고 시댁에 남편 혼자 보내는 게 불안했거든요. 그렇게 오랜만에 시댁에 가보니 시누이는 결혼 준비로 신이 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또 남편의 카드값이 떠올라 속에서 우라통이 터졌죠. 형편이 좋았다면 당연히 기분 좋게 사줄 수 있겠지만 저희가 그럴 형편이 못 되거든요. 그런데 능력도 안 되면서 무리하게 혼수를 해가려는 시누이의 허영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글쎄, 결혼 전에 100만 원이 넘는 웨딩케어를 받아야 한다며 난리지 뭐예요. 거기다 신혼여행 갈 때 샤넬백 정도는 들고 가야 기가 죽지 않는다나 뭐라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철딱선이 없는 시누이 말에 전 정말 기가 차서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필 이런 제 모습을 시어머니가 보셔서 사태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죠. 얘, 넌 표정이 왜 그 모양이니? 너 기분 풀어주려고 우리 식구들은 좋아하지도 않은 닭볶음탕까지 만들어 바쳤는데 꼭 그딴 표정으로 시애미한테 시위를 해야겠어? 결국 저는 불같이 역정을 내시는 시어머니한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시작된 어머니의 화가 쉽게 누그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아무리 엄마 없이 컸어도 그렇지 니네 아버지는 그런 예절도 안 가르치고 뭐 했다니? 시어머니는 결국 선을 넘으셨고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꼭 이렇게까지 돈 없는 말씀을 하셔야 해요? 저도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목청을 높이셨죠. 어디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또박또박 말대꾸야? 내가 언제까지 너 하는 꼴을 봐줘야 돼?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 아들 사위로 달라는 데가 한두 집이었는지 아니? 주제도 모르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은 좋게 끝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참에 할 말은 해야겠다 하는데 글쎄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눈물이 흐르지 뭐예요. 목이 메어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기가 막히게 저희 남편과 전에 예비사위가 집으로 들어왔고 남편은 눈물 범벅인 절 보고 의아한 표정이었죠.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나 봐요. 얘, 그만 눈물 그쳐라. 누가 보면 내가 너 울린 줄 알겠다. 박서방이 이해 좀 해줘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눈물이 많다오. 미영이한테 들었는데 박서방이 닭볶음탕을 그렇게 좋아한다면서요. 마침 우리 며느리도 닭볶음탕을 좋아해서 내가 같이 먹자고 불렀어요. 하, 기가 막혀. 날 울린 게 누군데? 게다가 저 먹으라고 했다던 닭볶음탕도 사실은 사위 먹이려고 한 거면서 나한테 갖은 생생을 다 내고 정말 소름이 끼쳐서 더는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가방을 들고 나와버렸죠. 그런데 당연히 따라 나올 줄 알았던 남편이 오지 않는 거예요. 가재는 개편이다 이거죠. 결국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친정으로 갔어요. 나중에 남편이 전화를 걸어서 어디에 있냐고 묻길래 그날 있었던 일을 죄다 얘기했어요. 그리곤 당신이랑 더는 못 살겠으니 이혼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얼굴 보고 얘기 좀 하자길래 친정 근처 카페에서 남편을 기다렸죠. 남편은 절 보자마자 대놓고 시어머니 변호를 하기 바쁘더라고요. 엄마한테 얘기 들었는데 엄마도 순간 화가 나서 말실수하신 거래. 내가 대신 사과할 테니까 마음 풀어. 엄마가 미영이 결혼 앞두고 마음이 좀 그러신가 봐. 자기가 이해 좀 해주라. 저는 자기 엄마를 두둔하는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 당신도 기억하지? 당신 어머니가 우리 상견례 때 우리 아빠한테 하신 말. 딸처럼 대해준다며. 이게 딸이니? 당신 집 몸종 부리듯 하면서.
어떤 엄마가 회사 일로 바쁜 딸을 불러다 집안일 시키고 신우의 남편한테 생선 가시 발라주라 그러냐? 오늘만 해도 그래. 엄마 없이 자라서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다고? 그래놓고 내가 회사 일 때문에 운다고? 어쩜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사위 앞에서 그렇게 발발거리면서 며느리인 발톱의 때만큼도 생각 안 하는 당신 엄마, 나 이제 못 참아. 그러니까 더 이상 나한테 이해하란 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질러대자 남편은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마음에도 없는 위로를 하더군요. 그래, 알았어. 자기 마음 다 이해해. 내가 앞으론 자기 보고 우리 집에 가자고 안 할게. 엄마한테도 자기한테 말 조심해달라고 얘기할 거고. 그러니까 기분 풀어, 응? 게다가 자기가 이렇게 친정에 있으면 나도 나지만 장인어른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안 그래? 그러니까 마음 풀고 집으로 가자, 응? 남편은 서둘러 상황을 정리하려 했어요. 진심이라곤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입에 발린 소리란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남편 말대로 이대로 친정에 있게 되면 아빠가 속상해하실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남편을 따라 나섰죠. 그날 밤 진정이 되지 않는 속을 끙끙 앓으며 긴 밤을 혼술로 보냈어요. 그날 이후 저와 남편은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대면대면하게 지내게 되었고 시댁에선 더 이상 연락이 없었어요. 나중에 남편한테 들어보니 이제부터 모든 할 말은 자기를 통해서 하고 저에겐 아주 급한 일이 아니면 연락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다더군요. 남편의 말에 별로 믿음은 안 가지만요. 다행히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과는 조금씩 관계를 회복했고 전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문제는 신우의 결혼 날짜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였죠. 그런데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도 시댁에선 저와 남편에게 별다른 얘기가 없었고 은근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보다 결혼을 빨리 한 회사 동료한테 고민 상담을 했죠. 동료는 나중에 뒤탈이 없으려면 마음에 없어도 전화나 문자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도리인 것 같아 그러기로 했죠. 그래서 큰맘 먹고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가씨 결혼식도 다가오고 지난번 일도 있고 해서 전화 한번 드렸어요. 처음엔 대면 하던 시어머니는 통화가 길어지자 예전 모습 그대로 돌아오셨고 결국 모든 건 제 탓으로 돌리셨죠. 괜히 전화했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아무튼 내가 이번 일은 집안에 좋은 일 앞두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간다만 다음엔 얄짤없어. 알겠니? 시어머니는 혼자 정리를 하시곤 전화를 끊으셨어요. 얼마 뒤 신우의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준비하신 촌스러운 한복을 입고 식장으로 향했죠. 1년에 2번이나 자녀 혼사를 치르게 된 시부모님은 오시는 손님들께 멋쩍은 인사를 해야만 했어요. 덩달아 저희 부부도 고개를 조아려야 했고요. 그런 와중에 저희 아빠가 오셨어요. 저는 친정아빠한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죠. 그렇게 하객 인사를 마치고 잠시 뒤 식이 시작됐어요. 신랑 입장에 이어 시누이가 아버님 손을 잡고 입장을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술이 잔뜩 취한 여자가 버진로드에 난입해서는 손에 들고 있던 레드와인을 아버님과 시누이한테 마구 뿌려대지 뭐예요. 이 결혼은 무효라고 소리치면서요. 순식간에 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신랑과 신랑 측 부모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저희 어머니가 남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와인을 뒤집어 쓴 시누이는 완전히 멘붕 상태인 것 같았어요. 저는 이 상황을 수습할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 같아 예식장 직원들과 함께 하객들한테 죄송하다고 인사를 하곤 돌려보냈어요. 난동을 피운 여자는 경찰에 넘겼고요. 제가 수습을 마치고 식장에 돌아오니 그 사이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 있지 뭐예요. 시누이는 울고 시어머니는 머리와 화장이 엉망이 돼서는 한바탕 분풀이를 하고 계셨어요. 저는 흥분한 시어머니를 말리러 갔고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 그 분풀이의 화살을 저에게 돌리시더라고요. 너 솔직히 지금 고소해 죽겠지? 내가 네 속을 모를 줄 알아? 이게 다 너 때문에 부정 타서 그래. 너 하나 잘못 들어와서 부정 탄 거라고. 이제 우리 미영이 어쩔 거야?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꾹 참고 가만히 있으니까 날 가만히로 보나. 어머니, 이게 어떻게 저 때문이에요.
이건 다 어머니가 좋아 죽는 잘난 사위 때문이라고요. 아까 여기서 난동 피운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어머님 사위 될 뻔했던 사람이랑 5년을 같이 산 여자래요. 그런 여자를 두고 아가씨랑 바람핀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 탓이라고요? 제발 상황 파악이나 하시고 말하세요. 저는 억울해서 격한 말을 쏟아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손을 치켜들고는 그대로 제 뺨을 치려고 손을 드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 아니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당신이 뭔데 내 귀한 딸을 때리려고. 당신 미쳤어요? 아빠가 성큼성큼 걸어와 소리치셨어요. 저는 친정아버지를 보자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빠는 저를 당신 뒤에 숨기시고는 시어머니를 죽일 듯 노려보셨어요. 그제야 정신이 든 시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사과하셨어요. 하지만 화가 가라앉지 않는 아빠는 역정을 내셨죠. 딸처럼 예뻐해준다더니 내 딸한테 여태 이런 몹쓸 짓을 한 겁니까? 내가 당신 아들한테 똑같이 해볼까요? 시아버지는 자기가 대신 사과할 테니 이번 한 번만 이해해달라고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꿇어 앉히셨죠. 아빠는 그런 시부모님을 노려보다가 제 손을 끌고 식장을 나가셨어요. 저는 그 길로 친정아버지의 손에 끌려 친정으로 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날 저녁 친정으로 왔어요. 정말 잘못했다며 빌었지만 아빠는 이런 남편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외면한 채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남편은 필사적으로 매달렸어요. 그렇게 몇 시간을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나서야 아빠는 용서해 주셨죠. 그 덕에 저는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이후 시댁과는 완전히 연락을 끊고 살고 있어요. 6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손주들만 보여드릴 뿐 저는 시댁엔 왕래를 하지 않죠. 명절에도 저는 친정에, 남편은 시댁에 각자 가고 있고요. 언젠가는 아이들 때문에라도 조금씩 경계를 풀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아직은 지금처럼 지내려고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세월이 지난다 해도 어머님이 변할 거란 기대는 안 하니까요. 그래도 이런 시어머니를 만나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나중에 내 아들이 며느리감을 데려오면 딸처럼 예뻐하겠다는 생각 대신 손님처럼 귀하게 대접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져야겠다고 말이죠. 그게 고부간의 예의라고 생각하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